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A는 숨이 막힐 정도로 멋집니다. J-35A는 인상적인 기동과 전투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은 하늘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어쩌면 겉보기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J-35, 중국이 주장하는 F-35 킬러, 미국의 태평양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 설계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외형과 완벽한 각도 아래에서 더 깊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스텔스처럼 보이는지가 아니라 실제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스텔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에어쇼에서 J-35는 완벽하게 보입니다. 깔끔한 형상, 정교한 모서리, 현대 스텔스 전투기의 명확한 실루엣. 하지만 전투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G포스가 올라가고 온도가 상승하며 항공기가 고속 기동에 들어가는 순간 그 환상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스텔스를 정의하는 외층, 즉 레이더 흡수 코팅이 점차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상 속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엔진도 아니라 바로 화학입니다. J-35를 F-35C 옆에 놓으면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날개 각도, 흡입구 형상, 동체 설계, 심지어 수직 안정판의 각도까지 거의 완벽히 일치합니다. 공개 자료를 겹쳐보면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멀리서 보면 항공기는 동일한 레이더 회피 프로파일을 보여 유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텔스는 단순히 형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형상은 과정을 시작할 뿐입니다. 화학이 그것을 완성합니다. 누구나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외형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것은 표면 아래의 재료 과학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레이더 흡수 재료를 개발했는데 이는 단순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고급 스텔스 플랫폼에서 코팅은 동체와 함께 경화되어 열과 압력, 염분, 진동을 견디는 결합 격자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외형만 스텔스인 전투기와 실제 운용 환경에서도 스텔스를 유지하는 전투기의 차이입니다. J-35의 도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형은 정밀할 수 있지만 재료 시스템이 실제 운용 조건을 견딜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스텔스 코팅은 단순 장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폴리머 안정성, 접착력, 내열성에 의해 작동하는 기능적 시스템입니다. 항공기가 마하 1을 넘어 가속하면 환경은 적대적으로 바뀝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18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고지기동은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고 항공모함 운용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사이클을 추가합니다. 이 환경에서 매 순간은 코팅과 동체 사이의 결합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합이 전부입니다. 현대 레이더 흡수 재료는 복합 소재에 의존합니다. 에폭시 매트릭스에 내장된 카보닐 철입자, 폴리우레탄 시스템 내 페라이트 기반 흡수체, 세라믹 미세구체와 결합된 전도성 폴리머. 각 구성은 전자기 흡수와 기계적 내구성을 균형 있게 조절하지만 모두 공통된 취약점을 가집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특정 임계점, 즉 유리전이 온도에 도달하면 폴리머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섭씨 110도에서 160도 사이이며 구성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이 한계를 넘으면 구조적 완전성이 약화됩니다. 결합 고리가 붕괴됩니다. 접착력은 약해지고 코팅은 물리적 부착력과 전자기적 효율 모두를 잃기 시작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 환경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제조 과정의 편차, 불완전한 경화, 환경적 노출, 유지보수 불일치 등은 모두 미세한 결함을 만들어냅니다. 미세 기공, 약한 접합면, 스트레스가 가해지기를 기다리는 숨은 균열. 열 팽창이 시작되면 코팅과 금속 기판은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합니다. 경계면에는 전달력이 쌓이고 미세 균열이 형성됩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그 균열은 점점 커집니다. 접착 강도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험실 값은 초기 3에서 5메가파스칼 수준일 수 있지만 열 사이클과 지속적인 고속 스트레스 후에는 이 강도가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0.5메가파스칼 이하로 떨어지면 코팅은 더 이상 구조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리되기를 기다리는 층이 됩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종종 실란 결합층입니다. 이 분자적 인터페이스는 충진 입자를 폴리머 매트릭스에 결합시키고 전체 시스템을 동체에 고정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밀집된 결합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하게 제작하거나 처리 과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결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 결과가 보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따라 흩어진 미세 기공,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점점 벌어지는 작은 분리, 균열 패턴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결합층에서 깔끔하게 박리되고 코팅 일부가 표면에서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스텔스 성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스텔스는 단순히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효과입니다. 모든 결함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표면은 레이더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지만 손상된 표면은 반사합니다. 금속이 노출되거나 코팅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작은 패치조차 레이더 단면적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지적 증폭 효과입니다. 작은 실패가 큰 신호로 증폭됩니다. 항공기는 서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관 측에서 탐지 가능 상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등대 비유가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스텔스 표면은 반사를 억제하지만 손상된 표면은 반사를 증폭시킵니다. 들어오는 레이더파를 분산시키는 대신 직접적으로 반사하여 밝고 일관된 신호를 만들어 배경 잡음 속에서 돋보이게 합니다. 레이더 시스템에는 항공기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신호를 발하는 등대가 됩니다. 탐지 범위가 확장되고 교전 기회는 줄어듭니다. 한때 스텔스였던 장점이 이제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조종사의 반응 여유도 줄어듭니다. 항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적의 조준 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작전 스트레스에서 코팅의 완전성을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스텔스 플랫폼의 핵심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J-35를 둘러싼 가장 화제가 된 주장 중 하나로 바로 이어집니다. 소위 7분 스텔스 제한입니다. 이 숫자는 확인된 엔지니어링 보고서나 공식 발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초 내부 유출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주장은 명확하고 극적이었습니다. J-35가 전투 조건에서 낮은 관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단 7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국방포럼, 소셜미디어, 영상 플랫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반복은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숫자는 내러티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곧 검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장은 합리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숫자가 정확한지 여부가 아니라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가능한지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스텔스 코팅이 급격히 손상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물리학과 화학으로 시선을 되돌려야 합니다. 전형적인 전투 비행 패턴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포함하며 종종 마하 1.1을 초과하고 때로는 마하 1.5까지 가속합니다. 표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공기역학적 가열은 전방 에지에 집중됩니다. 기동은 지하중을 통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11개는 이론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계점에 지속적으로 접근합니다. 코팅 시스템이 유리전이 온도 근처에서 작동하면 사소한 편차만으로도 불안정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편차, 환경적 노출, 유지보수 변동까지 더해지면 안전 여유는 더 좁아집니다. 시간은 고정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누적 스트레스의 함수로 작용합니다. 고온과 하중 상태에서의 매초는 코팅 손상을 가속시킵니다. 미세 균열이 성장하고 접착력이 약화되며 표면 완전성이 저하됩니다. 정확히 7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 성능이라는 개념은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재료는 즉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한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점진적으로 손상됩니다. 한계점을 넘으면 효과는 급격합니다. 레이더 단면적은 증가하고 기저 구조가 노출되면서 적외선 신호가 강해집니다. 센서 시스템은 이상을 더 일찍 감지합니다. 항공기는 추적, 잠금, 교전이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모방과 숙련의 차이가 결정적이 됩니다. 외형을 복제하는 것은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재 시스템을 재현하려면 고급 폴리머 화학, 정밀 제조, 장기 테스트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원재료에서 경화 공정까지 생산 단계마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성숙한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합니다. 스텔스 코팅은 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스텔스 코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점검, 수리,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가 없다면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됩니다. 미국은 수십 년에 걸친 반복적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초기 스텔스 플랫폼은 상당한 유지 보수 문제에 직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는 개선되고 공정은 안정화되었으며 내구성은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투명성이 아니라 작전 수명 동안 지속적인 낮은 관측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신규 5세대 항공기 진입자에게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단순히 설계를 모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료를 완전히 숙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스텔스는 외형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속성으로 정의됩니다. 활주로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스트레스 조건에서 그 특성을 잃는 항공기는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작전 범위 내에서의 성능뿐입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입니다. J-35가 F-35와 닮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닮았습니다. 첨단 개념을 포함하는지 여부도 아닙니다. 아마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을 실제 조건에서 재료 시스템이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스텔스 상실, 탐지 가능성 증가, 생존성 감소. 그런 시나리오에서 항공기는 점진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같은 임무 프로파일 내에서 자산에서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코팅에 내재된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J-35를 둘러싼 논쟁이 궁극적으로 설계, 비용, 심지어 첩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화학의 문제입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유령으로 남을지 목표가 될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층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그 차이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레이더는 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주장, 외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레이더는 오직 물리학에 반응합니다.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 반환되거나 억제되는 신호,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환상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료가 견디거나 견디지 못하거나 항공기는 보이지 않거나 노출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스텔스 뒤의 현실입니다. 마법도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엔지니어링과 환경 간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설계와 스트레스 사이, 화학과 시간 사이,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과는 보도 자료가 아니라 분재서 결정됩니다.